어쨌든 이렇게 많이 오른 애들은 주봉으로 봐요. 주봉으로 보고,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고, 그 맨날 고점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에다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고점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에다가 체크를 하고, 그리고 거기를 단기 지지선으로 보고, 그 다음 고비, 일단은 77,000원, 77,000원, 78,000원 안 깨지면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SOE를 빠지는 거는 그 원유 하락도 있을 거예요. 원유가 저번 주까지는 좋았는데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인가 빠져서 어제 저기 뭐야 저기 유료 멤버들한테 얘기했지만은 SLE 모으라고 한 이유가 어제 조정 나오는 것 같길래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에너지는 원천적인 거든 재생이든 뭐 계속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게 주봉으로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일봉으로 가서 20선 깨졌는지 보고. 그러면은 일봉으로는 20선이 깨졌잖아요. 일봉으로 20선 깨졌으니까 주봉으로만 체크하면 되겠네. 일단 월봉으로 봐도 지금 그 고비 넘겼다가 매물대 맞고 빠진 거라서 9만원, 10만원을 가기가 쉽진 않죠. 9만원, 10만원 가기가 쉽지는 않으니까는 한 번에 못 가니까는. 보면은 수급은 계속 살아있어요. 개미 어제 들어온 개미 좀 털고 원유 내린 하락 조정 핑계고. 그러니까 뭐야, 손절을 치고 익절 현금 회수를 할 때도 이렇게 수급하고 기존선 먼저 체크하고 해도 안 늦어요. 조급할 필요 없잖아. 어차피 물린 거. 익절도 똑같대. 조급해서 익절하잖아. 그러면 꼭 반등 나오니까는 일단 체크하고, 5개가 있으면 일단은 뭐 2개만 회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회수를 하면 되니까는. 니노공업도 약간 반등. 한국전력도 약간 반등. 오늘 고점 전고점 52,000원을 계속 향해 가고 있어요. 한국전력은 오늘 수급이 좀 세요. 한국전력도 여기 매물대가 좀 세서 일단은 1차 매물대 여기를 뚫어야지 앞자리가 바뀔 것 같아서. 뭐 한국전력은 저번에도 얘기해준 것 같은데 이 라인 지지해주면은 계속 할 거예요. 이 고비 라인을 깨지 않는 이상은. 일단 뭐 요금 인상하고 전력 수혜주니까는. 자, 이제 동시 효과까지 20분 남았네요. 뭐 지금 뛰는 애들 위주로 끝날 것 같고, 네이버는 일단은 내일 기대감 때문에 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이버 차트 같은 게 그 내가 말하는 이평선 기준선 연습하기 딱 좋은 차트죠. 물론 가볍지가 않아서 문제긴 한데, 이런 거.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평선 살짝 깨고
개미 떨구고 살짝 깨고 개미 떨구고 계속 이평선은 거의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깨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아침 내내 얘기했던 이수페타시스도 보면은 10분 봉인데 거의 뭐 웨이브 한 번 주고 거의 그냥 눈치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수급도 변함이 거의 없고 외국인 기관 연기금 다 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 애들은, 이슈 때문에 이렇게 급등한 애들은 정고점이나 고비 부분에다가 체크하고 여기 손절 잡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분봉 체크하고 일봉 체크해서 손절 잡고 들어가면 돼. 아까 팀방에도 얘기했지만은 ISC는 거의 지렁이에요, 지렁이. 거의 뭐 움직이지도 않았어. 그냥 거의 여기서 그냥 딱 쏘고 차익 매물 나오고 그냥 계속 횡보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웨이만 조금 팔고 기관하고 연기금은 추매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수페타 구글 수혜주가 이수페타시스가 1등, 그 다음 ISC, 그 다음에 TSE, TFE랑 두산은 그냥 약간 발가락 정도만 담근 거라서 두산은 엔비디아 빨이 받아야 되니까. 근데 두산도 지금 자리가 좋아요. 여기 지금 이 뭐냐 10월 27일 26일에 이렇게 확인하는 거라서 맥심 일봉상 60선 한 73만원 72만 5천원 정도 생각하고 들어가도 돼요. 제가 CCL 중에 지금 제일 못 간 게 두산이라고 계속 얘기 중이에요. 물론 이제 얘는 이 지주사다 보니까는 다른 일도 하고 있어서 딱 CCL만 볼 수는 없긴 해서, 얘도 뭐 맥심 모가치가 한 110만원이 모가치긴 한데 전고점이 신고가가 108만 2천원까지 찍었던 거라서. TFE 아까 팀방에 올려줬잖아. 그러니까 수급순으로는 이수 다음에 ISC 그리고 TFE. 잠깐만 칸차 들어올까. 자, 삼바는 분할을 하고 빔을 다 차익 실현했어요. 여기 한 이 정도? 이 정도 잡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얘는 뭐 치고 빠지고 한다기보다 약간 삼양식품하고 비슷한 과예요. 약간 방어주나 해치 개념으로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본다는 생각으로 삼양식품도 그렇고, 뭐 농심도 껴줄게. 농심도 그러니까 뭐 급하게 살 거 없어요. 그거 알죠? 국내 주식도 소수점 되는 거. 굳이 돈도 없는데 막 한 주 두 주씩 안 사도 돼. 소수점을 해도 돼. 다른 데는 보통 1,000원씩인데 나머증권은 100원 200원도 돼요. 국내 주식도 소수점 있어. 그러니까 이거 영상을 안 보니까는 모르잖아. 내가 그래서 맨날 얘기하잖아. 이 좋은 세상에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라고. (100원만) 있어도 투자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했잖아.
나무준군 계좌가 없으면 계좌를 만들면 되지.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했나? 국장 떠나가지고 내가 뭐지? 아예 손을 놓을 수는 없어서 소수점으로만 매매했었다고? 보면은 보여줄게요. 지금은 이제 위장 말고는 소수점 잘 안 하긴 하는데 봐봐 뭐지? 땡그랑 해가지고 땡그랑 해서라도 커피값하고 점심값은 나오잖아. 지금 소점 안 한 지 한 2년, 3년 정도 된 거라서 그냥 냅두고만 있는 건데 냅두고 있는 거라서 얼마 없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단기 대응 안 되면은 소수점이 훨씬 낫다니까. 물려도 안 아프잖아. 뭐 좀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막 10개, 100개씩 사가지고 손가락 잘리는 것도 낫지. 이게 그러니까 보통 질문들을 하는 거 보면 이렇게 큰 틀로 많이 오른 건 주봉이나 월봉 보고 큰 틀로 기준선 잡고 그리고 오늘 거 분봉이나 일봉 보고 기준선 잡고 그리고 매매 버튼 누르고 분할 매매 계획 잡고. 이게 말은 쉬운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평단이 10만 원이면 지금 팔지 않으면은 내일이 빠질 것 같다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분봉을 보고라도 기준선 잡아야지. 이거 13만 7,900원 깨지면은 일단 익절하고 다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갖던지. 그러니까 망설이고 고민하는 이유가 내가 일단 원칙을 안 세워놔서 그래. 일단 빨갛게 되긴 됐는데 이 빨간 걸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잖아. 반대도 똑같아. 파랗게 됐는데 파랗게 된 거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끌고 가는 거라니까. 분할 익절 한 건데 분할 익절은 무조건 오라요. 근데 한 번에 팔고 한 번에 사는 게 문제지 분할로 하는 건 언제든 오라요. 왜냐면 자기 촉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신경 쓰이고 찝찝하면은 일단 조금이라도 현금 회수해 놓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내가 말한 것처럼 다른 평단을 또 잡아도 되니까. 근데 그거만 안 까먹으면 돼요. 뭐지? 자, 일단은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갔고 나스닥은 아직 그대로고
비트코인도 거의 보합이에요. 확실히 엔비디아가 구글 영향을 좀 받네요. 이게 이 내용은 알죠? 구글 영향을 받는 거, 엔비디아가 구글 영향을 받는 내용은 알죠? (3번까지) 안 오고 (2번) 지지하고 반등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미 이걸 정해놨으면 그대로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래, 예습 복습 안 했어. 당일치기야. 당일치기도 똑같아요. 자, 기가 막히게 점심 먹기 전에 샀어. 정확히 고점 41,700원에 도저히가 샀어. 그러면 내가 도망갈 라인하고 추매를 할 건지 그걸 봐야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분봉을 보기 전에 일봉 주봉을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는 기본이고, 자, 마지노선 딱 선 4개만 그어서 네, 고점 판독인데, 자, 선 4개만 그어서 이거 10분봉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봉은 거래량 터지는 거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 5분봉을 보든 1분봉을 보든 그거는 그때 상황마다 틀린 거니까. 자, 이렇게 선을 그었어. 1번, 2번, 3번으로. 자, 41,700원에 샀지. 나는 그러면 1번에 추매를 할 거야. 아니면 1번에 손절 치고 다시 볼 거야. 일단 3번까지는 봐야겠어. 그래서 1, 2, 3번을 정했어.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정주장 3번에서 지지하고 끝났어. 그러니까 만약 3번에 오늘 손절을 안 친다는 생각을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일봉으로 보면은 일봉에 또 기준선이 있잖아. 그러면 분봉으로는 일단은 내 손절가 안 왔으니까, 내 손절가가 만약에 34,100원이었어. 근데 오늘 분봉은 36,800원 지지해줬잖아. 그러면 일단 내일까지 보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정해. 중기인지 체크해. 그리고 갑자기 급등을 했으면은 분봉을, 내가 왜 다른 평단을 잡으라고 하냐면은 복리 수익이 깨지는 거야. 내가 50% 수익이야. 50% 수익인데 불타기를 할 경우 이 수익이 30%로 줄 수가 있어. 그러면 이 복리 수익이 깎이는 거잖아. 근데 비중이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비중이 많을 경우는 이 복리 수익을 무시 못 한다니까요. 50%의 수익을 내가 굳이 30%로 깎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은 아예 다른 평단을 잡으면 이 50% 수익은 그대로 즐기고, 다른 평단으로 뭐 5% 수익 난 거를 먹고 나오면 되잖아. 그러면 50은 55가 돼 있겠지? 그럼 5% 수익 먹고 이거 현금만 만들었고 이 55로 즐기면 되잖아. 자, 이소페타시스. 자, 오늘 구글의 효과가 없었다고 쳐요. 어차피 구글은 이틀 전에 효과가, 뭐 저번 주 주말부터 해서 제미나이 얘기는 계속 나왔지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소페타시스를 생각도 안 했어. 그럼 오늘 없다고 쳐. 오늘 없다고 치고, 자, 이거야. 오늘이 없다고 치고 여기야. 근데 오늘 얘는 넥스트도 안 하니까는 정규장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면 정규장에 뭐 시장가에 정찰을 걸든 아니면 내가 금액을 지정가를 걸어 놓든, 그러면은 내가 얼마에 샀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은 일봉으로
먼저 체크를 해요. 자, 1번으로 자, 제일 꼭대기 내 1차 매도가, 그리고 내 마지노선. 자, 어쨌든 뭐야, 급등한 거고 많이 올랐으니까는 딱 선 두 개만 거. 1차 고비, 그리고 1차 고비라고 하기도 1차 지지선이라고 봐도 되죠. 급등을 했다고 치면은. 그래서 자, 이렇게 선을 쳐. 그러면 오늘 급등을 어차피 뭐 넥스 거래소에서 안 보인다고 해도 어차피 뛸 건 아니까는, 그러면은 위에가 1차 지지, 밑에가 2차 지지야. 큰 틀 봤지? 그 분봉을 해. 그래서 내가 시장가에 걸었어. 시장가가 스타트가 9시 시장가가 144,200원이었어. 144,200원. 그러면은 뭐 145,000원에 사줬다고 치자. 그러면은 땡 치자마자 고점을 찍었어. 근데 못 팔았잖아. 아니면 내가 놓쳤어. 그래서 여기서 샀어. 여기서 샀어. 여기서 샀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뒤에가 없잖아. 뒤에가 없으니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거를 보는 거야. 일봉으로 봤을 때 저번 주 목요일이 고점이었잖아. 136,700원. 그러면 136,700원이 내 손절가야. 그러면 내가 오늘 얼마에 잡았던 136,700원까지 기다리는 거야. 근데 오늘 저가가 137,900원이었어. 그러면 안 깨졌잖아. 그러면 오늘 당장 팔 이유는 없는 거지. 그럼 나는 추매 계획을 세우는 거지. 오케이? 똑같아. 5분봉으로 봐도 똑같아. 뭐 일이 바빠서 동기를 안 보고 딴짓 해가지고 12시에 샀어. 얘는 왜 여기 와서 이걸 전하고 있는 거야? MJ 왜 갑자기 여기서 이걸 전하고 있는 거야? 이건 어제 나온 뉴스야. 너 자꾸 지난 뉴스 갖고 오지 마, 이씨. 자, 그래, 이번엔 MJ다. MJ가 12시에 샀어. MJ가 12시에 사가지고 145,800원에 샀어. 상투 잡았어. 그러면은 내 손절가를 정하는 거야. 잠깐만. 자, 이거 5분봉인데 MJ가 저렇게 뒷북 치느냐고 12시에 이수페사티스 구글 수혜주래 해가지고 12시에 샀어. 근데 하필 상투를 잡았어. 145,800원이야. 그래서 이거 일봉을 체크했어. 그러면 분봉으로 내가 추매를 할지 손절을 쳐야 될지 라인을 정해. 그러면은 똑같아. 이 시장가 저가에다가 내 1차 손절 지지 라인 체크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내렸던 저가에다가 체크하고, 뭐 2개를 긋든 3개를 긋든 자기가 담을 비중에 따라서 정하면 돼. 그래서 자, 12시에 MJ가 산 지점에 뒤에 차트만 보고 내 기준선을 정했어. 일봉은 기본 틀은 나는 일봉으로 본, 일단은 큰 틀은 일봉으로 본 여기야. 여기 1, 2차까지는 손절을 안 칠 거야. 일단은. 근데 내가 이제 추매할 라인을 정한 거지. 이 추매할 라인을 정해서 선 3개를 그었어.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지막 선을 지지하고 끝났어. 그러면은 나는 오늘 뭐 5개를 샀든 10개를 샀든 내일 계획도 세울 수가 있는 거야. 일본 보고.
이미 나는 이제 오늘 내 계획대로 매매를 다 끝내놨잖아. 손절 안 치고 비중을 실어놨어.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일봉에서 136,700원, 뭐 135,000원이라 하자. 135,000원까지는 나는 일단 홀딩이고, 오늘 고점이 148,200원이니까 148,200원 넘으면은 분할 입절을 하면 되잖아. 근데 나는 손해보기가 싫다 하면은 그냥 여기 오늘 저점 137,900원 137,900원에 손절을 잡고 내일 대응을 해도 돼. 왜냐면은 아까 145,500원에 샀다고 해도 이 물 타서 비중 태운 것 때문에 평단이 한 139,000원 8,000원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손해 봐봤자 1%도 손해를 안 보는 거거든. 이 기준선이 중요한 게, 매수도 매도도 내 기준선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자, 주봉이 간당간당한데 일단은 여기 윗꼬리에서 잡고 120선까지 생각한다고 하고, 나는 지금 오라클 모아도 괜찮을 것 같거든. 이 정도 보고, 이 정도 보고 모은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만약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그 위에 고비도 체크를 해야겠지? 근데 이게 빠르게 슈팅이 나오면은 오히려 쇼커버링이 나와서 오히려 진짜로 잡을 새도 없이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지금 배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아직은 모르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분기 실적까지도 흐지부지 할 수도 있어. 근데 일단은 지금 주봉상 몇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고 모으면은 내가 볼 때는 나쁘진 않지 않을까? 오라클이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진 않거든. 왜냐면 결국에는 그냥 우리는 이 기준선으로만 본다고 치면은, 월봉으로 보면 아직 20선 깨지지도 않았어. 급하게 올랐던 거 소화한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최근에 좀 들더라고. 너무 오라클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더라고. 잘 봐. 일봉으로 보면은 무섭게 빠졌잖아. 근데 만약에 내 평단이 170불, 200불이라고 쳐. 그러면 손절을 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150불 깨졌을 때 손절을 쳤어야 되는데, 이 손절을 못 쳤어. 이 손절을 못 쳤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버릴 거 아니면 다른 평단을 잡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좌를 분리해서, 자, 1번 계좌에 200불로 잡혔어. 그러면 지금부터 모은다고 쳐서 지금 평단이 2번 계좌에는 지금 가격 72불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게 심리적으로 200불 보면 짜증이 나는데 72불을 보면 행복하거든. 그래서 계좌 분산을 하는 이유가 심리적 분산을 하는 거야.
아니 이 200불짜리 150불 깨졌을 때 손절을 쳐야 되는데 못 쳤는데 얘 계속 쳐다보고 얘한테 계속 물 주면은 돈만 녹지 큰 변화가 없어. 근데 차라리 얘가 언젠가 반등할 거라고 믿는 종목이라면 70불을 잡았잖아. 그럼 이 70불은 내릴 일보다는 오를 일이 더 많겠지? 그러면은 얘를 보고 희망을 갖고 얘 200불짜리 물 줄 거 70불짜리한테 물을 주는 거야. 그래서 200불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200불짜리는 분할 손절을 치는 거야. 자, 일봉은 너무 끔찍하니까 주봉으로 봐서 분할 손절도 어떻게 치냐면 이평선이나 갭을 올라탄 다음에 그러면 이쯤이야. 그러니까 현금이 없다면야 뭐 저 70불짜리도 물을 못 주겠지. 근데 그냥 70불로 위안을 삼고 1번, 2번까지 기다렸다가 3번부터 분할 손절을 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현금 회수된 거를 얘 70불짜리한테 불타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얘 평단이 높아는 지겠지? 뭐 물을 많이 주면 뭐 90불까지 올라온다고 쳐도 아까 그 200불에서 있던 거를 마이너스 난 부분을 70불짜리한테 물 타서 얘 수익을 플러스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지, 사람들이 결국엔 포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 계속 빠지는 애한테 물 주다 보면 현금이 없거든. 현금이 무한은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계좌 분산, 평단 분산을 해놓으면은 심리적으로도 우위고 결국에는 이 손익점으로 따져도 결국에는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영상에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 계좌 분산을 아직도 안 했다고? 근데 뭐 종목이 많지 않으면 솔직히 계좌 분산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종목이 적어도 똑같아. 내가 평단이 10,000원짜리 있는 거와 50,000원짜리가 있는데 그 종목이 두세 배를 올랐어. 그러면은 평단 50,000원짜리를 팔기가 더 쉽잖아. 저 방에서 뭐 자꾸 APR 얘기하는 거야? APR은 안 무너졌어요. APR은 연기금이 오늘 좀 팔았네? 뭐야, 이달 초에 많이 털었다가 기관이, 외인이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뭐지, 뭐 저기 아까 캐논이 얘기하고 하는데 뭐 수급 보고 뭐, 근데 솔직히 저거 캐논이 얘기하는 이 부분은 뭐야, 단기적 대응이 되는 사람만 하는 거지, 뭘 저걸 알겠다고 끄덕끄덕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단기적 대응이 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이거를 뭐지, 단기적 대응이 안 되는 사람은 저게 쓸모가 없어. 그냥 큰 틀 수급만 보고 기준선만 정하면 된다니까. 저 캐논처럼 단기적 대응 되는 사람들이 저거까지 보는 거지, 너희들은 솔직히 저거를 알겠다 뭐 좋은 정보도 할 필요가 없는 게, 저거 단기 거의 단타쟁이들이나 스윙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지, 저거까지 볼 필요는 없어. 내 것도 잘 안 보는데 저거까지 뭐하러 보냐. 내가 떠먹여주는 것도 안 먹는데 뭘 저거까지 언제 보고 있을 거라고. 자, 그래, 그 마음 뭔지 알아.
말했잖아. 오빠도 그래가지고 블로그랑 카페 동냥지를 겁나 하러 다녔다고. 막 고수 있으면은 막 쪽지 보내가지고 물어보고. 그만 뭔지 알아. 자, APR은 일봉으로는 일단은 이거예요. 약간 바닥에서 턴어라운드에서 추세 잡았죠. 그러니까 수급은 어차피 이런데, 어쨌든 오늘 또 이제 연기금이 조금 더 덜고 나갔어요. 덜고 나갔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일봉으로 보면 추세가 돌아섰잖아. 돌아섰으면 오히려 없는 사람들은 이럴 때 잡는 거지. 이럴 때 잡아서 여기 24만 원은 손절 라인 찾든지 23만 원은 손절 라인 찾든지 잡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큰 틀을 보는 거야. 큰 틀을 봐서 얘가 어디까지 빠졌었는지 보면서 내가 그럼 얘를 중기로 볼지 단기로 볼지 또 정하는 거야. 그래서 추세 전환했다니까는 내일 아니면 오늘 사봐야지 해놓고 일봉 체크하고 월봉 체크해서 큰 틀하고 작은 틀 체크해서 여기서 내가 계획을 잡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알아야 돼. 너무 이 많은 정보를 가지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헷갈려서 매매가 꼬여.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복습하고 수급 봐주는 거 체크하고 고비 지지라인 체크하고 매매 버튼 누르고 동길 사용법 그대로만 해도 적어도 하루 커피 한 잔은 먹는다니까. 왜 그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문가들이 돈 못 버는 줄 알아? 아는 게 너무 많아서야. 저거 뭐지 12월 초에 정모 잡을 겁니다. 나 이번 주에 공지를 하긴 할 건데 저 건강검진하고 정모하게 일단 서울부터 합시다. 서울부터 하고 지방은 내가 연말 연초를 이용해서 한 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 오프라인까지 하기에는 난 자격증 따고 나서 수급 이렇게 보고 그리고 바로 바로 기준선 체크해가지고 자 얼마 지지 얼마 고비라고 바로 얘기해주는 거야. 그러면 너네는 그거 보고 너네도 이렇게 선 거서 체크하고 매매해도 안 늦는다니까. 자 결국에는 한전도 10분 봉인데 되돌려 보면은 기회는 여러 번 있었어. 그러니까 조급하게 사요 마요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주면은 그거 보고 내 거 체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기로 볼지 장기로 볼지 체크하고 그거 단기, 중기, 장기를 왜 체크하라고 하냐면 내가 물량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한 주 사는 데는 솔직히 상관이 없어. 근데 만약에 비중을 태울 생각이면 그거를 정해야지 내가 할 수가 있잖아. 내가 적어도 세 번을 살 건지, 네 번을 살 건지, 다섯 번을 살 건지를 정하고 들어가야 그래야 내가 상투를 안 잡아. 이게 좋대더라 사놓고 나니까는 사고 나니까 하이닉스 65만원에 샀네요. 내가 65를 봤으면은 60부터 매매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지. 아니면 65를 정찰 보내고 55까지 생각을 하든지. 봐봐. 하이닉스 오늘 시초가에 사가지고 꼭대기를 잡았어. 겁나 빠졌잖아.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뭘 해야 되냐면 일봉 주봉을 체크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버틸지를 정하는 거야. 자, 여기 잡고 비록 눌렸지만 난 여기 잡고 분할 매매를 해야겠다. 아니면
여기 닿으면은 손절을 치고 다시 봐야겠다. 그런 플랜을 잡고 들어가면 물려도 걱정을 안 한다니까? 근데 아까 설이 얘기한 것처럼 버티다 보면 나 놔두고 올라갈 것 같고 또 버티다 보면 살려줄 것 같고 그런 착각들이 돈을 녹이는 거라니까?